오늘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는 기법 강의가 아닙니다. 오늘은 매수, 매도, 타점, 신호 이런 거 일단 다 내려놓을게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이미 지표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동평균선, RSI, MACD, 볼린저 밴드 뭐 이름만 들어도 머리에 들어오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돈은 잘 안 벌려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표를 더 배울수록 왜 돈은 못 벌까요? 더 늦어질까요?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술로 주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줄 겁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죠? 근데 저는 아주 쉽게 말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철학은 딱 이겁니다. 시장은 기계처럼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시장은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걸까? 기계는 버튼을 누르면 켜져요. 조건이 맞으면 작동합니다. 그런데 생명체는요, 조건만 맞는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숨이 있어야 되고, 움직이고, 힘이 있어야 움직이고, 살고 있어야 움직입니다. 오늘 제목에 죽음과 탄생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장을 오르냐 내리냐만 보지 말고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일목균형표가 왜 특별하냐면 일목균형표 자체가 이름부터 그런 철학을 들고 있어요. 일목균형표는 일본어로 한눈에 안다 라는 말에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즉 이건 선 하나, 신호 하나, 전체 상태를 한눈에 보자는 발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목균형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균형을 한눈에 읽는데 초점을 둔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균형이 깨질 때 크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깔려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지표도 균형을 보잖아. 맞습니다. 다 봐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다릅니다. 서양의 지표 대부분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사요? 언제 팔아요? 이런 질문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질문에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살아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죽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신호가 떠도 아무리 완벽한 조건이 맞아도 결국 죽은 몸은 심장이 뛰지 않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순서는 기술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살아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죽어서 움직이는 척만 하는지. 여러분들 이 질문에 익숙해지는 순간 이 강의 뒤에 나올 어떤 기법을 대입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더 강력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법을 써도 살아있는 곳에서만 쓰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구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서양 지표 철학이 무엇인지, 동양 철학, 일목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 철학을 원전의 핵심 문장 1대1로 붙여서
마지막에는 그래서 차트는 어떤 장면에서 죽음이고 어떤 장면이 탄생인지까지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어렵게 말 안 할 거예요.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쉬운 질문을 끝까지 붙잡는 힘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환생론은 지표가 아닙니다. 죽음과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에 문을 하나 세울 거예요. 이 문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차트 공부랑 결이 달라질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환생론은 지표 강의가 아닙니다. 죽음과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차트가 왜 죽고 살아? 오케이,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차트에서는 죽음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트에서 탄생은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유지할 힘이 없는 상태예요. 탄생은요, 다시 유지할 힘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상승장에서도 죽음을 볼 수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탄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목균형표가 강한 이유랑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균형이란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설명 자료에서 일목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균형을 한눈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시작부터 방향보다 균형을 먼저 보는 도구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차트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게 뭔가요? 대부분 방향을 봅니다. 오른다, 내린다. 그런데 방향만 보면 문제가 있어요.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힘이 없는 경우가 있고,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힘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일까요? 겉으로는 살아있죠. 하지만 상태로 보면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위험합니다. 시장도 똑같아요. 큰 양봉이 나오고 뉴스가 터지고 사람들이 몰리고 야, 이거 진짜 간다. 이때가 오히려 죽음의 시작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도 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숨이 너무 가쁘면 그 다음 바로 정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바꿔야 할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딱 하나입니다.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먼저 의심하는 습관. 우리는 솔직히 확실한 거 좋아해요. 선이 딱딱딱딱 정렬되고 신호가 맞고 교차가 나오고 이러면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그 편안함이 진짜 안전인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생론은 순서를 바꿉니다. 살아, 팔아라 이게 아니라 살아있나 죽어있나부터 봅니다. 이게 왜 사람들을 붙잡아 두느냐면 이 질문은 차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왜 항상 늦었지? 왜 확실한 곳에서만 들어가려 했지? 왜 살아있는 구간을 못 봤지?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지표를 배울수록 항상 늦을까? 공부를 하는데 돈을 왜 못 벌까? 이런 질문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 제 실력이 부족해서요. 경험이 부족해서요. 멘탈이 약해서요. 근데 저는 오늘 다르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늦은 이유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질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물어요. 언제 살까? 언제 팔까? 이 질문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시장이 기계로 볼 때만 성립을 합니다. 시장은 기계가 아닙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게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상승이 나오고 매도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하락이 나오고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왜냐면 시장은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반응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한다고 해볼게요. 공을 찼어요. 그런데 내 다리는 이미 다쳤어요. 그럼 공이 멀리 갈까요? 조건은 찼다와 같아요. 하지만 상태가 다릅니다. 시장도 똑같아요. 지표가 매수 신호를 줬어요. 그런데 시장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 닫혀 있어요. 그럼 결과는 신호는 맞았는데 위로 안 가고 아래로 가고 혹은 아주 조금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늦게 들어가서 늦게 털리고 결국 손절이 납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와, 지표가 너무 부족했나? 보수지표 한 개 더 넣자. 추세선 한 개 더 넣자. 그러면서 지표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대로예요. 살아있는가를 질문은 안 했거든요. 여기서 일목균형표가 왜 중요한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여러분 설명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균형을 한눈에 읽는다라고 했죠. 즉 시장을 신호로 보기 전에 시장 내부의 힘이 어떤지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일목, 한눈에 안다라는 말도 같은 결이에요. 한눈에 본다는 건 선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 상태를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늦음, 손절의 정체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이유는 신호가 늦어서가 아니라 죽은 시장에서 확신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은 시장에서 확신을 느끼냐? 죽은 시장은요, 모양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정배열도 깔끔하게 보이고, 구름도 이미 다 정리되어 있고, 크로스도 딱 나와주고, 설명하기 쉬워요. 설명하기 쉬우면 사람이 안심해요. 그 안심은 확신으로 바뀌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매로 먹는 건 설명으로 먹는 게 아니죠. 상태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환생론은 말합니다. 설명이 쉬운 곳에서 들어가지 말라. 살아있는 곳에서만 들어가라.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바로 그 상태를 눈으로 보는 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양의 지표의 질문, 언제 들어갈까? 언제 나올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양의 지표는 전부 나쁘다? 아니에요. 일목균형표와 함께 섰을 때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서양의 지표는 빠르고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데에 강점이 있어요. 언제 들어갈까? 언제 나올까? 이 질문은 너무 익숙하죠? RSI로 들어가고 RSI 나온다. MACD로 들어가고 MACD로 나온다. 이평선 돌파로 들어가고 이평선 이탈로 나온다. 이 구조의 장점은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굉장히 단순합니다. 골드의 매수, 데드의 매도. 근데 여러분들 깨지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시장이 이렇게 본다는 전제가 숨어 있어요. 시장은 조건에 반응한다. 조건이 맞으면 계속 간다. 즉 시장을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현실에선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돌파했잖아요. MACD 골든데 안 가고 안 가는 날 신호가 떴는데 횡보하고 데드 났는데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조건이 다 맞는데 딱 거기서 끝나는 날이에요. 왜 그런가? 답은 단순합니다. 조건이 맞는데 상태가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럼 조건이 더 필요하네. 신호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자. 이게 끝없는 지표 지옥입니다. 그런데 환생론은 여기서 딱 멈추게 합니다. 질문부터 바꾸자. 서양 지표가 언제 들어갈까를 묻는다면 일목의 철학은 지금 살아있냐를 먼저 묻습니다. 이 순서 하나하나 때문에 같은 차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랑 놀이터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한테 먼저 질문이 두 가지가 저한테 물어요. 언제 뛰어? 너 지금 배고파? 아파? 괜찮아? 아이 상태가 안 좋은데 언제 뛰어? 라고 물으면 아이는 뛰다가 쓰러집니다. 시장도 똑같아요. 상태가 죽어가는데 언제 들어갈까만 묻고 들어가면 시장은 잠깐 뛰다가 멈추고 그 자리에서 털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생론에서는 진입 문제보다 생사의 질문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원전 철학과 비교해 볼게요. 일목균형표는 매수와 매도의 균형을 한눈에 읽는다라는 설명이 핵심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유지될 힘이 있나를 보는 말과 연결됩니다. 즉, 일목은 구조적으로 언제 들어갈까 보다 지금 이 상태로 버틸 수 있냐를 먼저 묻는 도구예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시장이 조건에 반응하는 기계라는 생각을 정면으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조건에 반응하는 기계다. 자, 서양 지표가 나쁘다 틀렸다 이 얘기 아닙니다. 서양 지표는 전부 하나의 전제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 조건에 반응한다. 이 말 너무 익숙하죠? RSI 과매도면 반등한다. 이평선 돌파면 상승한다. MACD가 골든 크로스 나오고 영선 위로 올라가면 추세다. 이 말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조건이 맞으면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사고냐면요. 기계 문명에서 나온 사고예요. 기계는 버튼 누르면 작동합니다. 열려 넣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양 기술적 분석은 시장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조건을 잘 정의하면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 이 사고방식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짧은 구간에서 잘 작동합니다.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시장이 조건이 맞는데 반응하지 않을 때 생기고 조건이 맞는데 유지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멘붕이 와요. 보조지표는 느리다. 보조지표 안 맞다. 그러니 조건이 다 맞는데 왜 안 가노? 분명 교과서대로 했는데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지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들어갔나? 필터 하나를 더 넣을까? 다른 보조지표 하나 섞어볼까? 그런데 이건 전부 같은 질문 안에서 맴도는 행동입니다.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 돼요. 환생론은 여기서 질문을 바꿉니다. 시장 상태가 이 조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상태였을까? 이 질문은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엑셀을 밟았어요. 근데 연료가 거의 없어요. 엑셀을 밟았다는 조건이 맞죠. 근데 차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연료가 가득 찬 차는요, 엑셀을 밟은 조건이 똑같이 밟으면 쭉쭉쭉 앞으로 나가요. 여기서 엑셀을 더 세게 밟아야 하나라는 거 묻는 게 서양식 지표의 사고예요. 근데 환생론에서는 연료가 있나? 이거부터 묻습니다. 이 연료가 바로 균형, 에너지, 생명력이에요. 일목균형표는 바로 이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보려고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일목은 처음부터 조건을 묻지 않아요. 이 흐름이 아직 유지될 힘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봅니다.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나 더 강조할게요. 서양 지표는 틀린 게 아니라 전제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와 같이 보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조건 중심 철학과 상태 중심 철학이 만나면 여러분의 지갑은 더 두꺼워질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서양의 철학의 시간관과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서양 지표는 조건에서 결과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서양 철학의 시간관에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시간이 직선이에요. 과거에서 출발해서 현재로 지나 미래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주 이 시간과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지? 어디서 갈까?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서양식 차트는 항상 출발점과 목표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추세의 시작, 추세의 끝, 목표가, 손절가. 이건 다 직선 시간을 전제로 한 사고입니다. 시간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일목에서는 갔다가 멈췄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가고 죽고 살아나고. 차트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갔다가 멈췄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가고 다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죠?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관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실패했다. 여기서 추세가 꺾였다. 여기서 다시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 매 순간을 성공과 실패로 나눕니다. 환생론은 여기서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 단계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태어나서 걷다가 넘어지고 쉬다가 다시 걷는 걸 서양식 사고로 보면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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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런 과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근데 생명 관점에서는 이 과정이 당연한 겁니다. 일목균형표는 시장을 이 생명 관점으로 봐요. 추세의 시작, 추세의 실패, 재추세 이런 말을 전혀 안 씁니다. 균형, 붕괴, 회복,
탄생, 뭐 이런 말을 써요. 이 단어 선택부터가 이미 철학이 다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왜 서양 지표는 언제 들어갈까를 먼저 묻고 왜 일목은 지금 살아있나를 먼저 묻는지 감이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동양 철학의 시간관을 이야기하면서 일목균형표의 철학 뿌리를 직접 이야기해 볼게요.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가요. 서양 지표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호는 명확하지만 상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신호는 명확하지만 상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RSI가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MACD가 쓸모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서양 지표는 오히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속임수, 자주 영상 제목에 속임수 판별법 뭐 이런 거 자주 쓰죠. 서양 지표에 뭐 예를 들어서 기준선 위는 매수고 기준선 아래는 매도다. 과매도는 반등 시작. 골든크로스는 추세 시작. 이 구조는 초등학생한테도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지표를 이용하면 초등학생도 돈 버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MACD 골드인데 이거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동양인이라서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직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서양 지표는 조건이 맞는가를 묻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신호가 지금 조건을 충족했는가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 조건에 맞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가? 그래서 완벽한 조건인가를 일목균형표에서는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일목균형표 상태를 보고 조건에 맞아서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여러분은 항상 같은 실수 반복하죠. 서양 지표는 출발 신호를 잘 만들어줘요. 하지만 시장의 컨디션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돌파가 나왔는데 바로 밀리고 DMI 크로스가 나왔는데 횡보를 하고, 이게 서양 지표의 한계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같은 신호를 준다는 게 문제예요. 횡보 때 MACD 골드 나오고 DMI 골드 나오고 골드락스 들어가고 그러면 다시 또 꺾이고, 즉 살아있는 시장과 죽어있는 시장은 구분을 못하는 게 바로 이 서양의 지표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한계를 보완하려 해요. 조건을 더 강화하고 지표를 여러 개 겹치고 수치 바꾸고. 왜냐하면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면 수익이 날까 싶어서요. 근데 여기서 일목균형표의 철학이 등장합니다. 신호가 맞는가? 대신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이 흐름은 살아있는 상태인가?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목은 아예 신호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서양 지표와 일목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서양 지표는 결정의 편의성을 줘요. 하지만 일목은 결정을 미루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정을 미루는 용기 덕분에 늦지 않게 됩니다. 수익을 실현하는 걸 미루는 용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되고, 진입하는 걸 미루기 때문에 손실이 최소화되죠.
신호는 명확하지만 상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기억해도 좋습니다. 설명은 쉬운데 유지가 안 되는 이유. 서양 지표를 쓰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한 개 더 추가해야 되지 여러분들의 성공이 달렸습니다. 이 말에 지금 시장은 살아있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영상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사고가 깨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살아있는가? 일목원전에서 이렇게 일목균형표의 질문. 지금 흐름이 살아있는가? 이 질문은 일목균형표 전체를 관통하는 유일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이 언제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오를까? 언제 떨어질까? 언제 들어갈까? 이런 질문에 이 문장은 없습니다. 일목원전은 시작부터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무슨 상태인가? 이 차이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근데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일목균형표는 다른 모든 지표와 출발선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랑 길을 같이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 우리 지금 어디까지 갈까? 우리 어디까지 갈까? 이렇게 묻는 건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괜찮아? 아직 걸을 수 있어? 이 질문은 목적지가 아니라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일목원전이 던진 질문도 정확히 이 질문이에요. 지금 흐름이 살아있어? 이 말은 오르고 있어? 내리고 있어? 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는 너무 쉽게 써왔어요. 가격이 움직이면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거래량이 터지면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캔들이 나오면 이건 살아있다 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일목의 원전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목에서 말하는 살아있음은 움직임의 크기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일목에서 살아있다는 말은 크게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상태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요. 유지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판단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질문을 심는 단계예요. 이 질문이 머리에 안 박히면 여러분 아무리 방법을 알려줘도 여러분들은 예전 질문으로 돌아가요. 그럼 언제 사요? 언제 팔아요? 이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발전이 없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였으니까 살아있는 거겠지. 근데 일목원전은 정반대로 묻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미 힘이 빠진 건 아닐까?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던 장면을 의심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정말 중요한 문장 하나를 아주 쉽게 바꿔볼게요. 지금 흐름이 살아있는가? 이거를 초등학생들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너 아직 숨 쉬고 있어? 이 질문입니다. 차트에다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목을 이해했느냐 못했냐의 첫 번째 갈림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장면을 전부 의심하게 만들 거거든요.
정배열, 돌파, 강한 양봉, 뉴스가 호재가 터진 순간 이런 장면에서 일목원전은 박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흐름 아직 숨 쉴 여유가 있나? 이 질문에서 대답이 바로 안 나오면 일목은 그 흐름을 위험한 상태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그럼 일목은 항상 보수적인가요? 아닙니다. 일목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질문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지표는 움직이면 간다를 믿고 일목은 버틸 수 있으면 간다를 봅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지금 흐름이 살아있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해요?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측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 상태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자리 잡아도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급해지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설명을 붙이려 하지 않고 먼저 관찰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답을 주는 영상이 아니에요. 기준을 세우는 영상이에요. 앞으로 나올 모든 원전의 문장, 개념, 모든 차트의 설명은 전부 이 질문 하나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살아있는가? 이 영상에서는 이 질문이 동양에서 시간과 죽음의 개념으로 바뀌는지, 죽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일목원전에 있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한번 끊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동양의 철학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